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태균을 자신있게 변호하기로 나섰던 김소연이 돌연 사임하면서 정치권도 멘붕에 빠졌습니다. 변명을 하긴 하는데 이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뭘 숨기기에 그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탄핵 사유가 늘어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고 특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19일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오늘 오후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사유는 명태균 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고소건과 민사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해주기로 한 것이라 그건 어렵다고 하니 사임을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남상건 변호사와 함께 명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는데 하필 구속 이후 이렇게 되니 찜찜한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소식과 더불어 박장범이라는 자가 KBS 사장 자리를 철판 깔고 노리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걸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사임 이유는 명 씨의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뉴스토마토 고소와 민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해주기로 한 거라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 씨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후보는 당선인께서 김영선을 꼭 찍어서 경선을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김 변호사가 오히려 윤 대통령과 명 씨를 궁지에 몰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돌출 행동을 보이면서 사실 골대 방향으로 골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을 먹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도되는 타임라인도 있잖아요. 예를 5월 9일에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뭐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골대로 자기 골대로 골을 몰아가고 있는데 아까 그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을 직접 1대1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자의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그 내용을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는데 박장범 후보자는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합니다. 야당은 사과할 생각이 있냐? 당연히 물어봤고요. 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못되었다면 회피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정도로 기억력이 부족하면 사장 자리도 맡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짬짬이로 대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그 증거를 박장범 후보자가 직접 공개한 꼴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의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니 그 내용은 그냥 방송에서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실이랑 짬짬이한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충성 맹세입니까?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장난 거짓말이 뚝딱뚝딱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생필품과 사치품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사치품을 명품으로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런던 특파원 시절에 명품 단어를 쓴 게 들통이 나자 또 조건을 붙여가며 외국산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산 제품에 대해서 명품이라고 표현한 바는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본인이 또 직접 외국산 고가 제품에 명품이라는 표현을 한 기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때도 세계적인 명품, 모조 명품이라는 기사를 직접 박장범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직접 외국산 고가 제품 명품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기자 앵커 출신이 갖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후보자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에 관련해서도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마치 대통령실이 하는 거 거짓 해명처럼 들통날 때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뭐가 거짓이냐라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지금 최근 5년 부당 인적 공제 외에도 2014년부터 그 전 5년에서 10년 차이 연도별 기본소득공제 250만 원에 더해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3,700여만 원의 공제 관련 내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씀했던 내용에서 부당 인적 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추가된 내역이 지금 3,700만 원 세액 공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최근 5년치를 포함하면 최소 1,700만 원어치의 세금 탈루가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당당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세청에 지난 5년간 세금 미납액을 낸 거는요, 국세청에서 계산한 고지액을 그대로 낸 겁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부당 인적 공제를 받고 계셨어요. 박장범 후보자가 주민등록 초본으로 보건데 최소 10년 전부터 모친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10년 전에 지금 인적 공제에 관련해서 기본 공제 포함해서 의료비, 신용카드 상세 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니 5년치만 달랑 제출을 하고, 그것도 가족의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모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추가 세금 탈루가 이렇게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등굣길 걱정에 위장 전입을 해놓고 스쿨존에서 과속만 4차례 걸렸습니다.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초적인 교통법규조차 지키지 않았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고요. 특히 스쿨존에서는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권에 충성만 하면 윤리의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정권의 뉴노멀 인사 원칙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 때문에 왜 KBS의 구성원들이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원의 95%가 반대하는 사장, 그리고 본인에게만 특별한 규칙을 적용해서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적용받아야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괴기한 뉴노멀에 국회는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료 하나하나 검증해서 박장범 후보자 민낯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만 끝나면 된다. 후보자의 착각, 이거 착각도 유분수라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께서 박장범 후보자에게 보도는 기자들한테 맡기고 사장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한다는 말은 보도에 사장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죠? 네, 지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후보자의 노동관을 묻습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노동 3권은 헌법 33조. 노동 3권 아시죠? 뭐죠? 노조를 만들 권리. 예, 결사의 자유가 있고. 단결권. 네, 단결권. 그다음에 협상을 할 권리. 네, 교섭권. 단체 교섭권. 네. 그다음에 파업할 권리. 네. 단체 행동권. 네. 노동 3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KBS 노조를 파괴할 거다. 고대영 사장 시즌2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강한 탄압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생각입니까? 아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KBS라는 공기업 체제 하에서 불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 상황입니다. 단체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33조 단체 교섭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이에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에다가 분쟁 사업장이 돼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범적인 노사 관계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노사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6월부터 지금 무교섭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을 위해서도 단체 협약이 빨리 체결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단체 협약을 곧 체결할 생각입니까? 이제 과반 노조가 없기 때문에 대표 노조와 이제 먼저 교섭을 진행해야 되고요. 제 사장에 취임하면은 최대한 빨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서 단협을 다시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이 해임되고 방송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폐지되고 진행자가 교체되고 이 불행한 역사입니다. 2003년 정현주 사장 취임 이후에 2023년 박민 사장 취임까지 20년 동안 9명이 사장이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반복돼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 교체의 상황에 흔들리던 이 KBS를 그나마 붙잡아줄 최소한의 앵커, 그러니까 배닷 같은 거죠. 최소한의 장치. 이것이 임명동의제라고 생각합니다.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명동의제 실시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근데 인사권 그것은 형식적 법리고 KBS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거를 형식적 법리에 의지해서 임명동의제가 위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앞에 지금 후보자가 얘기한 사장 지원서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과도 상충합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건 임명동의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정 안 합니까? 현재 그 임명동의제는 법원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과도하게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단체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의 그 임명동의제라든지 사장의 인사권보다 중요한 건 국민과 시민의 알 권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입니다. 사장 응모 지원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등등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중에 핵심이 뭡니까? 네, 물론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자유. 포함이 됩니다. 네. 표현의 자유죠. 네. 그 표현의 자유는 예를 들면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건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디올백이라고 못 부르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상품명을 디올 파우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에 모든 정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기자로서 정치의 균형 채널을 대표하여 한국이 항상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의 균형 채널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